핀테크 투자 대상인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 핀테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앞서서 다양한 P2P의 상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참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아직 가장 대표적인 상품군은 아무래도 부동산 P2P가 아닐까 싶어요. 유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부동산 P2P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리님. 네, 첫 번째로 P2P 대출 중개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부동산 P2P 상품 같은 경우는 적금과 예금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P2P 업체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형업체라고 할지언정 연체율이 급등하는 업체는 자동 재투자로 돌려놓거나 이런 상수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수익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그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도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과 수익률을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높다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P2P 업체의 그런 부실률은 없는지, 안전하고 좀 탄탄하고 투명한 회사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따져봐라,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죠? 두 번째로는 담보가치 비율, 즉 LTV가 허무맹랑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가치 비율인 LTV 측정이 자세히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그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정보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114라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정보를 이제 받고 비교 분석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재테크 초보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담보가치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담보가치 비율 LTV의 사전적인 의미는 담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 대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높다는 건 금융권에서 이 물건은 원금 손실이 낮아, 가치가 높아, 괜찮아, 이 정도 대출을 해줄게 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LTV의 변동률이 심한 지역은 즉슨 담보 가치가 같이 변동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죠. 담보가치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보되는 물건의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좀 시세 변동이 크다면 그건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유의사항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로는 그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정하셨고 그 전에 P2P 업체를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출 나가는 금액이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대출 자금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자료가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업체에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업체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료는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얼른 그곳은 도망치셔야 됩니다. 발을 빼야 된다. 얼른 빼셔야 돼요. 사실 재테크는 정보가 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개가 늦거나 깨름직하다 싶으면은 사실 그 P2P 업체는 믿을만하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또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실까요, 배 대리님? 네. 네 번째로는 부동산 PF 상품 투자 시 물건에 대한 공시사항 선행이 정말 필요하십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미분양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상품에 대한 등기부 등본, 아니면 시공사의 실적 내역서와 같은 문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투자자의 주체적인 물건 분석이 필요하세요. 추가로 현장을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물건 주위의 근생시설 같은 약간 입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투자자가 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투자 자세를 보여야지 P2P 업체도 같이 협조가 좀 잘 될 것 같고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진짜 맥락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자는 P2P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을 조사하시고 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펀딩이란 무엇이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펀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앱이나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펀딩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그 P2P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에 속한다.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은 이제 사회적 동기와 긍정적 동기를 같이 합친 통합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 중에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후원형 펀딩은 단순히 후원을 한다던거나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현물을 받는다거나 그런 펀딩을 말하고, 그 요즘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파급하는 그런 좋은 착한 크라우드 펀딩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착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가치 펀딩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봤어요, 저는. 그거 보셨어요? 이게 공익성 예능이자 관찰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다수의 펀딩 상품이 되게 공익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펀딩이 됐던 게 유준상 씨의 태극기. 네, 맞아요. 유준상 씨의 태극기 국기함 펀딩이었는데요. 태극기함 프로젝트는 이제 태극기에 되게 무관심하고 이제 국경일라 안 걸고 약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태극기를 같이 달아보자. 약간 이런 거에 목적을 둔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례였고요. 이 태극기함은 1차에서 4차 펀딩에서 준비한 수량이 순식간에 다 이제 빠지게 되었고, 네, 홈쇼핑 최초 판매에서 1만 개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24,637%를 기록했고요. 총 모금액은 20억 795만 1,800원을 모았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였다는 게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저는 사실 이 홈쇼핑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인지 P2P인지 사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 생활에 진짜 P2P가 여러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펀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이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기부가 돼서 되게 좋은 취지의 진짜 착한 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방송 시청자가 아니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착한 펀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익을 위한 펀딩은 사실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기분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펀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16년도에 이제 TV의 신경 섬유종증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분의 사연이 TV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났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방송 직후에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된 지 1시간 만에 목표치 4천만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후 참여가 계속 이뤄져서 하루 만에 무려 7억 원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당초 40일을 계획을 잡았다가 조기 마감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단 기간 최다 액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익명의 다수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보여주는 되게 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펀딩도 있는데요. 여성을 위한 펀딩 상품이 되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혼모 후원 프로젝트, 위안부 기억하기 프로젝트 등 펀딩 상품이 더 다양화되고 또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품은 대부분 현물 리워드 형식이고요. 그 사용과 관련 있는 로고를 사용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돼 자신의 삶을 전면으로 앞세운 다양한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가 후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세한 예로는 현대시가 형성됐었던 시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시인들 이제 알리고자 하는 이 작품을 연필로 종이에 눌러 쓰는 필사 시집 펀딩도 후원자가 약 250명 정도 모여지게 됐고요. 이제 펀딩 모두가 여성 후원자가 한 80% 정도가 그 정도를 차지를 했고 밀레니얼 세대인 이제 18살부터 34살까지 연령대가 4분의 3을 기록하는 이제 여성 밀레니얼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을 위한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펀딩은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 기억하는 팔찌 이런 거는 몇 번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크라우드 펀딩이었군요. 네, 다양한 형태의 P2P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상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또 착한 펀딩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대리님께서 직접 진행한 사례들 중에 이렇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펀딩들이 혹시 있나요? 아, 그거 있죠.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후업 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상은 한평 골프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네. 골프부를 위한 뭐 후원자랑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모집된 후원금을 가져와서 협력업체들에게 골프 용품이나 혹은 제조 판매사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골프 용품을 학교에 다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플랫폼 수수료 중 일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한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다른 후원 사업에 또 동참하기도 했었죠. 뭐 이런 맥락과 같이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핫한 트렌드를 읽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공익적인 성격의 펀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떨리기도 했고 좀 훌훌 이제 많이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동년배들에게 더 재밌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P2P 상식 다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이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님도 감사드리고 이제 앵커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같은 첫 방송 후기 잘 들었고요. 배대리님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앵커님이랑 이제 이지연 대리님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재밌게 사례도 들으면서 좀 괜찮으셨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근데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P2P도 되게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파이팅! 그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지금 두 분 대리님 덕분에 P2P 잘 모르셨던 분들, 이제 막 P2P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P2P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말씀 주신 이지연 대리님, 배명준 대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